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9월 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만기 주간이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워낙에 많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난주에 나온 주요 지표들 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6.8, 6.2, 5.7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위에 에너지 가격이 내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지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규모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는지, 여기도 역시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에너지 가격 내린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나 에너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들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CPI가 완전 예상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렌트비라든지 월세죠.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 그렇게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 가격이 내린 걸 상쇄하면서 거의 0.6이면 거의 이 정도입니다. 월 단위 상승률은 피크 찍었을 때보다는 좀 내려와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그 정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게 결국 실물 경제 임금이라든지 서비스 가격, 월세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실물 경제에서 가격 상승이 계속 된다는 얘기고요. 핵심 CPI는 에너지와 푸드와 에너지를 뺀 가격인데, 푸드와 에너지를 포함시킨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는 연 단위로는 하락했습니다. 결국 요 두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결국 내수 중심의 미국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에너지는 다 이미 하락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거비도 이제 주택 수요가, 주택 가격도 그렇고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완전히 헛다리 짚은 셈이 돼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집세라든지 서비스 가격, 임금 등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나친 유동성이 임금을 올리고 이런 연쇄적인 상황을 서로서로 촉발시키는 악순환이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금리만 올려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는 옛날부터 나와 있지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연준에서 정책 위반자들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갈 거고, 금리도 좀 많이 지금 시장에서 고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타입니다. 오타.
실질 수입입니다. 실질 수입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둔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둔화되면서 실질 수입의 감소폭이 좀 줄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소매 판매입니다. 계속 다운턴이고요. 이거는 뭐 어쩔 큰 트렌드입니다. 어쩌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지만 서비스 요금이나 임금 상승이 만들어내는 뭐 그런 혼조적인 구간에 집어들었죠. 약 300만 명 이상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숙련 노동자들이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채울 만한 근로자들이 아직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 당연히 노동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수요가 물론 싣고는 있지만 지금 서로서로 대도시가에서 사람을 서로서로 뽑아가려고 하니까 임금을 올려가면서 결국 이제 대도시에 있는 렌트는 내릴 줄을 모르고, 지금 그런 식으로 미국 경제가 한쪽의 단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되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줄지만 역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되면서 경기 침체는 결국은 오지 않는 게 이제 거의, 지금 미국에 나온 뉴스들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인구 구조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임금, 렌트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년 주택담보대출 확정금리는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6.01%. 연준에서 워낙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고요. 주위에 소비자 물가도 잡힐 줄을 모르니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PPI는 공급자 물가지수인데요.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 사이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전년 수준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난 평균 수준이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 건 요런 공급 사이드적인 측면 외에 미국의 어떤 내부 경제,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이라든지 노동자 수요가 계속 공급을 초과하니까 그로 인해서 임금을 올려서 계속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서 대도시 주택 가격은 계속, 부동산 전체 가격은 금리 때문에 떨어질지 몰라도 계속 그러한 수요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라든지 서비스 임금이라든지 계속 상승하고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여기도 보시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건 결국 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로 연계가 되고 가격 이전이 형성되는 그런 중간 사이클에서 좀 괴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괴리 요인은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라든지 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오고 생산자 물가도 결국 내려오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미국 전체 소매 판매는 소폭, 네. 가격이 상승한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코어 리테일 세일즈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하락했고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공급 사이드 문제에 원자재는 내리고 월세와 임금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수 시장의 어떤 노동자 숫자, 근로자 숫자의 불균형이 이제 뭐 그냥 원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아니고요. 산업 생산입니다. 네, 월 단위 산업 생산도 조금 임금이 올라가고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줄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매 판매는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영향이 큰지 소비가 줄고 있는 영향이 큰지 보면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게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미시간 지역 동부에 주로 옛날에는 한때는 러스트벨트라고 불렸던 자동차라든지 제조업 동부 지역 중심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물론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가격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또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지거든요. 기업들 순이익 내는 것도 약해지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 매출이 확 늘었다가 근로자들 임금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을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금은 한번 올라간 임금은 내려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폭의 조정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좀 넉장 대응이 결국은 이런 스파이럴 이펙트라고 전문 용어를 하지만 결국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의 연쇄적 악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와 서비스 가격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어찌되었든 큰 틀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보시면 일단 크게 조정이 예상됩니다. 연준 회의도 예상되어 있고요. 주택가격지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이쪽은 이미 가격지수는 내려오고 있고 단지 수요와 임금, 서비스 가격, 월세 등등의 어떤 내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CPI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세, 서비스, 에너지 하락이 이제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은 뭐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소매 판매는 꾸준히 횡보할 겁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실질 소득이 약간씩 밀려도 결국 침체가 없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 생활이 지속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공급 사이드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임금 상승은 웬만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침체 없는 고물가, 소매 판매 등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 다음 주는 결국 상승은 거의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연준에서 스탠스를 확실히 또 금리 인상이겠죠. 뭐 확실히 또 조정이 예상되는 겁니다. 금리 고점에 또 위로 올라갈 거니까 또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3.6에서 4.1 보고 있는데 두 번만 더 올려도 0.5%만 올려도 4.1에서 4.6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볼 것으로 봤는데 무조건 내년 2, 4분기 쪽으로 훨씬 더 연기가 되는 거죠. 결국 노동 분야의 어떤 수요 공급 불일치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로만 잡기는 조금 무리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